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049화 심층 분석 영상입니다. 원피스 1049화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카이도의 회상으로, 카이도는 10살의 나이에 최강의 병사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13살의 나이에는 보드카 왕국의 왕이 레벨리 세계회의 참가권을 얻기 위해 카이도를 세계정부에 팔아버리는데요. 하지만 카이도는 쇠사슬을 풀고 해군에게서 탈출하고 배가 고프자 스스로 붙잡혀 밥을 먹고 다시 탈출하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장면은 카이도가 어린 나이에도 엄청난 힘을 가진 인물로 소개되는 장면으로, 과거 사왕 빅맘 또한 어린 나이부터 엄청난 힘을 가져 곰을 주먹 한 방에 쓰러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인족을 가볍게 상대하는 위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사왕 카이도와 빅맘은 비슷하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기적인 힘을 가졌었는데, 빅맘이 과거 회상에서 인간이라고 소개된 것과 다르게 카이도의 회상에는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또한 회상에서 카이도가 보르도 왕국 사람들과 다르게 카이도에게만 뿔이 있는 것으로 보아 카이도가 다른 종족일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44년 전 15살 때 카이도가 록스가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들은 후 록스의 적단 선원이 되는 장면으로, 카이도는 록스의 적단이 되고 6년 후 21살의 나이에 갓벨리로 향합니다. 그리고 록스의 적단은 갓벨리에서 골디로저와 해군 영웅 가프에게 괴멸당하고, 해적섬의 사람들은 록스의 적단이 내부 분열 때문에 붕괴했다고 말하며 빅맘은 화난 상태로 사라진 카이도를 찾는데요. 38년 전 골드로저와 거프에게 괴멸당한 록스의 적단, 여기서 록스의 적단은 동료 살인이 끊이질 않는 해적단으로 이번 화에서도 내부 분열 때문에 붕괴한 게 아니냐는 떡밥이 나왔습니다. 저는 과거 영상에서 보물보다 가족을 원했던 흰수염이 돈벌이를 위해 모인 록스 적단에 들어간 이유를 동료 뺏기 게임 데뷔백 파이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게 아닌가 추측했었는데요. 또한 흰수염이 록스 적단을 붕괴시켰던 해적왕 골드로저와 친했던 이유와 정상결전 때 카이도가 흰수염을 치러 간 이유는 38년 전 갓벨리 사건 때 흰수염이 골드로저와 몽키디 거프 쪽에서 싸웠기 때문으로 추측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추측과 이번 화에서 내부 분열에 대해 다시 한번 떡밥이 나온 정황, 원피스 1041화 카이도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록스를 믿지 말라는 빅맘의 대사로 무적과 같았던 록스 적단이 붕괴된 이유는 내부 분열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리고 과거 회상에서 빅맘이 사라진 카이도를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거 빅맘이 카이도에게 동생처럼 잘해준 것뿐만 아니라 환수종 열매 물고기 열매를 준 이유는 카이도가 특수한 종족이라서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데요. 과거 빅맘이 킹에게 말할 때 토트랜드에 없는 종족은 세 종족으로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종 루나리엘족 중 화제의 킹은 살아있다 말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토트랜드에 없는 3종은 거인족, 루나리엘족, 카이도의 종족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록스 적단이 붕괴되고 특수한 종족으로 환수종 열매까지 줬던 카이도가 사라지자 화가 난 것으로 생각되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갓벨리 사건으로부터 10년 후 크로즈미 히구라시가 카이도를 와노쿠니에 초대하는 장면으로, 히구라시는 인류 역사상 무력은 전 세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인간은 동물로 약육강식이야말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카이도는 그 말대로라며 이제부터 록스의 잔당들이 대두될 거라 말하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이어 와노쿠니로 도착한 카이도는 귀족으로 태어났을 뿐인 평화에 찌든 권력자들을 전장으로 끌어내리는 게 평등과 자유라며 전쟁만이 인간의 가치를 정한다 말합니다. 이 장면은 원피스 1049화 제목 목표로 삼아야 할 세계와 관련 있는 대사들로, 카이도는 힘으로 인간의 가치를 정하며 오로지 힘으로 평등과 자유를 가질 수 있는 폭력의 세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카이도의 신념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루피와 카이도의 최후의 전투로, 폭력의 세계를 목표로 하는 카이도는 루피에게 네가 대체 어떤 세계를 만들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루피는 친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세계라 답합니다. 이런 루피의 대사는 타마에게 말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루피가 사람들을 웃게 하고 고뇌에서 해방해주는 전사 니카의 의지를 이은 조이보이인 걸 알려주는 장면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루피에게 패배하는 카이도는 킹과 나눴던 대화를 회상하는데, 카이도는 조이보이의 이름을 입에 담으며 코즈키 오뎅이 바라는 계곡은 조이보이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는 야마토의 말을 듣고 킹에게 네가 기다리는 남자와 같다면 자신은 조이보이가 누군지 알 것 같다 말합니다.
이어 카이도는 조이보이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킹에게 앞으로 나를 쓰러뜨릴 사나이 라고 말하는데요. 카이도의 이러한 대사와 카이도가 루피에게 너도 조이보이는 되지 못했구나 라는 대사로 많은 사람들은 카이도가 일부러 악역을 자처해서 조이보이를 기다리며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 것 같다는 가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카이도는 악인 중 하나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의 신념, 폭력의 세계는 어린 시절 자신이 해군에게 팔려갔을 때와 록스 해적단에서 성장하면서 자리잡은 신념으로 카이도가 와노쿠니에 있었던 이유는 조이보이 때문이 아니라 권력자들, 즉 천룡인들을 전쟁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향한 곳인데요. 즉 카이도는 조이보이가 앞으로 자신을 이기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전부터 와노쿠니에서 무기를 만들며 거대한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카이도는 조이보이를 기다리지 않고 빅맘과 함께 고대변기와 원피스를 찾은 후 거대한 전쟁으로 폭력의 세계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러한 정황으로 카이도가 와노쿠니에서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런데도 카이도가 이번 화에서 조이보이를 앞으로 나를 쓰러뜨릴 사나이 라고 말한 것은 코즈키 오뎅이 죽기 전에 했던 말들과 항해일지에 대해 말하는 야마토의 말, 화제의 킹에게 들은 조이보이에 대한 전설, 그리고 조이보이가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고뇌에서 해방해주는 인물인 걸 알고 있어서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와노쿠니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쓰러뜨려야만 가능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네요. 하지만 이렇게 카이도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는 인물이었지만 취미가 자살이며 죽음은 인간의 완성으로 자신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원피스 1049와 카이도가 루피에게 했던 대사는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즉 여기까지 잘 싸웠지만 자신은 세계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수없이 해군에게 잡히고 조이보이의 전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자신도 알고 있었기에 조이보이가 앞으로 자신을 쓰러뜨릴 인물이란 걸 확정해서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와노쿠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모모노스케는 와노쿠니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불꽃 구름을 생산하여 오니가시마를 안전하게 착륙시킵니다. 이렇게 모모노스케는 기운이 다 빠져 쓰러지는데 카이도를 쓰러뜨린 루피 또한 모든 힘을 다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루피가 심장 소리로 회복하지 못하고 카이도와의 전투 후 쓰러진 것으로 보아 빠르고 커지는 루피의 심장 소리, 즉 해방의 드럼 소리는 기어 세컨드처럼 혈류를 빠르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회복하고 엄청난 힘을 얻지만 그에 따른 거대한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